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진 심청, 그리고 절개를 지킨 성춘향. 그런데 만약 이 두 사람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절친한 벗이었다면 어떨까요? 한 명은 가짜 약재를 눈빛 하나로 가려내는 날카로운 천재였고, 또 한 명은 신분의 굴레 속에서도 당당히 지략을 펼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원 장날의 우연한 만남이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공조로 이어지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심청과 춘향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조선 중엽 전라도 남원 고을의 5월에 볕이 쏟아지던 장날이었습니다. 광안루 아래 펼쳐진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의 물결로 출렁이었습니다. 그 어수선한 장터 한복판에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고개를 드는 것처럼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두른 그 여인의 자태는 단아하였으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외양과는 달리 그 눈빛에는 시린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으니 마치 비단에 쌓인 예도와 같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남원의 관기 얼매의 딸이요, 이 고을 최고의 미인으로 손꼽히는 성춘향이었습니다. 춘향은 어머니께 드릴 보약을 위해 약재를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춘향이 약재를 사가지고 망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약재상 쪽이 시끄러웠습니다. 이 당귀는 어느 산에서 캔 것이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상인은 멋쩍게 웃으며 막연히 지리산 자락이라 답하였으나 심청은 고개를 기울이며 약재를 손에 들어 꼼꼼히 살폈습니다. 냄새를 맡고 잔뿌리를 뜯어 속을 들여다보고 마른 단면의 빛깔을 빛에 비춰본 다음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지리산 당귀가 아니요. 지리산 당귀는 속이 희고 향이 진한데 이것은 뿌리 속이 묽고 향도 흐릿하니 연산 쪽 들기가 섞인 것이요. 들기와 진기는 약효가 반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같은 값을 받으려 하시오? 이 말을 하는 이는 곡성 고달면에서 새벽에 길을 떠나 남원 장터에 이른 처녀였습니다. 고달면은 남원과 유달리 가까워 남원장을 보러 자주 오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처녀의 못이 적삼은 헤어졌으나 깨끗하게 풀이 먹여져 있었고 검게 탄 손목 위에서 가느다란 목선이 우아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심청, 올해 16의 봄을 맞이한 선비 집안 출신의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돌아서서 심청을 바라본 그녀의 눈빛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놀라움이 깃들었습니다. 춘향은 이 장터에서 수많은 여인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아름다웠고 어떤 이는 억척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처럼 헤어진 적삼을 입고도 그토록 당당하게 전문가의 눈으로 상인을 제압하는 여인은 처음이었습니다. 춘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약재의 그토록 밝은 분을 이 남원장터에서 뵙기는 처음이요. 심청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맞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말없이 상대를 가늠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신분의 굴레 속에서도 빛나는 지략가였고 한 사람은 가난의 무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곡성 고달면에서 왔는데요, 수지 넘어. 심청이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그 짧은 답안에 먼 길을 걸어온 피로가 담겨 있었으나 심청은 그것을 티 내지 않았습니다. 춘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것은 이 남원 고을 미녀의 교태가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순수한 반가움의 미소였습니다. 마침 나도 볼일을 마쳤소. 저 광안루 아래 주막에 잠시 들르겠소. 오는 길이 먼데 밥 한 그릇이라도 요기하고 가셔야 하지 않겠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광안루 난간 아래 5월의 바람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남원 고을의 풍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두 여인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춘향이 심청에게 오는 길에 언뜻 들었던 것을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봉사, 맹인이시라 하였소. 약재를 그리 밝게 아는 것이 아버지를 위함이오. 심청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대나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묻는 말에 바로 답하는 대신 먼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본래 곡성에서 이름난 유학자이셨소. 가문에 서구가 따로 있을 만큼 책이 많으셨소. 하지만 어느 때부터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거의 못 보는 상태가 되었다. 일찍 천자문과 글자를 깨친 나는 어릴 적부터 그 서구에서 본초 강목과 약초 도감을 읽으며 자랐소. 아버지가 눈을 잃으시고 가세가 기울었어도 그 지식만큼은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더이다. 조용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뒤에는 단장의 세월이 숨어 있었습니다. 배움으로 빛나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소녀가 대신 가장의 자리에 올라야 했던 시간들. 심청은 그 시간들을 다 말하지 않았으나 춘향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춘향이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관기의 딸이요. 일천즉천의 법도 아래 내가 아무리 무엇을 이루어도
이천이라는 한 글자는 따라다니지요. 지난해 이 고을 부사의 아드님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나 그분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셨고 나는 이 광안루 아래서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소. 춘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함 안에 심청은 오랜 기다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연물한 이토록 사람을 단단하게도 이토록 외롭게도 만드는 것이로구나 하고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약제의 약성에 대하여, 장터의 상인들을 상대하는 법에 대하여, 신분의 굴레를 어떻게 견디는지에 대하여. 해가 서쪽으로 기울도록 두 사람의 말은 끊이지 않았고 해저물 때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어서야 할 것 같소. 아니, 지금 출발하면 곡성까지 야밤중에 걸어야 하는데 처녀 혼자의 몸으로 어떻게?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시오. 사실 심청도 춘향과의 반가운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돌아가는 걸음이 걱정이던 차라 그다지 빼지 않고 춘향의 집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둘은 또 밤새 내내 호롱불 아래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춘향이 대접하는 아침을 든든하게 들자 심청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춘향 아씨와 보름을 함께 먹고 자며 이야기해도 부족하겠지만 아무래도 눈이 어두우신 아버지 때문에 길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춘향도 더는 말릴 수 없었든지 안녕을 고했습니다. 조심해서 가고 남원에 오거든 꼭 기별해 주소. 심청이 안녕을 고하며 말하였습니다. 곡성과 남원이 그리 가까운 고을이 아니라 자주 뵙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남원장을 보는 날이 오거든 꼭 이리 들르겠소. 춘향이 그 말을 받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이라도 줬소. 이 장터에서 약재를 보는 눈을 가진 분이 없어 늘 답답하였는데 청이 같은 벗이 생기다니. 벗이라는 한 글자가 두 사람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두 여인의 맹약이었습니다. 세월은 마음없이 흘러갔습니다. 말했던 대로 심청은 두 달에 한 번, 때로는 석 달에 한 번 남원 장터에 이르렀고 보리를 보고 나면 꼭 춘향을 찾아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두 처녀는 그 짧은 만남 안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춘향은 심청에게 상업의 수완을 가르쳐 주었고 심청은 춘향에게 구별 어려운 약재의 식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안에 싹튼 우정은 신분도 거리도 계절도 꺾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사람의 평안을 오래 내버려 두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두 사람의 세계의 어둠이 동시에 드리워졌습니다. 남원에는 새 부사가 부임하였습니다. 변학도. 그 이름을 입에 담는 이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그가 이전 고을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는 장사꾼들의 입을 통해 이미 남원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백성의 곳간을 털고 반항하는 자를 모진 형벌로 다스리고 고을의 미색이란 미색은 모조리 수청으로 불러들이는 탐관오리의 전형. 당시 남원은 전라도의 거점인 도읍부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령인 부사는 종산품의 당하관으로 남원은 물론 인근의 곡성, 구례, 순창, 임실 등의 군수나 현감들을 압도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학도가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찾은 것이 춘향이었습니다. 현재 기생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으므로 당연히 기생 신분이며 자신에게 수청드는 것은 그 의무라는 것입니다. 춘향은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백년가약을 맺은 사람이 있다는 당당한 선언이었고 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제 몸과 마음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의지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변학도에게 그것은 웃음거리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는 춘향을 관아에 오게 가두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형을 가할 것이라 선언하였습니다. 그 같은 시각 곡성에서도 파국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교묘하고 잔인한 수탈이었습니다. 변학도와 한편이 된 남원, 실상사의 부패한 승려들이 전라 일대를 돌며 불사를 빙자한 갈취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고을에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찾아다니며 속삭였습니다. 국태민안을 위한 기우제를 올리나이다. 공양미 30석을 올리는 이에게는 부처의 가호로 만병이 낫고 눈머니는 눈을 뜨게 되오리다. 신봉사는 그 말에 넛을 잃었습니다. 그는 본래 학식 깊은 유학자였으나 눈을 잃은 뒤부터는 세상의 이치보다 하늘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딸 심청이 홀로 집안을 꾸리는 것을 알면서도 제 눈을 뜨고 싶은 열망이 앞뒤를 가리는 분별심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공양미 30석. 그것은 심청이 약초 8하 평생을 벌어도 갚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신봉사는 그 자리에서 언약을 하고 말았고 약정의 부채 증서는 교활하게 이미 변학도의 아전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심청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방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윽고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뒷곁으로 나가 홀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켠으로는 아버지가 한없이 밉고 원망스러우면서도 오죽하면 저러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공양미 30석. 이 빚을 갚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소문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을 거쳐 곡성 효녀가 아버지를 위해 300석을 바쳤대 하고 부풀려졌지만 그래도 심청이 30석의 쌀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은 똑같습니다. 심청이 그 결심을 굳힌 것은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인당수. 전라도 서남의 바닷길 중에서도 조류가 가장 흉포하기로 이름난 물목이었습니다. 뱃사람들 사이에서는 인당수를 무사히 건너려면 처녀재물을 바쳐야 한다는 속신이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겠다는 이에게는 백미 50석을 값으로 쳐주는 선주가 있다는 것을 심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심청은 그 선주를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한 다음 공양미 50석을 받아 30석은 절에 바치고 나머지 20석은 아버지를 위해 곳간에 챙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신봉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버지의 의복을 빨아방에 개어놓고 갈아입을 버선과 두루마기를 꺼내어 정가락에 접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찾기 쉽도록 반찬 그릇의 위치를 하나하나 조정하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아침이 될 수도 있었으나 심청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손등을 자신의 두 손으로 살며시 감싸 쥐던 그 순간만 잠깐 눈물이 차올랐다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인당수로 떠나기 전 챙겨야 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신봉사를 돌볼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다행히 이웃집 아주머니가 한 아주머니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머리가 좋고 수완이 좋아 아버지를 잘 보살펴줄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심청은 뺑덕어미에게 아버지와 곳간 열쇠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인당수로 떠나기 전에 심청은 한 곳을 반드시 들러야 하였습니다. 남원. 춘향이 옥에 갇혔다는 소문은 이미 곡성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심청은 길을 서둘렀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에 벗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불현듯 깨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매의 주선으로 심청은 다행히 관아의 감옥 어둠 속에서 춘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창살 사이로 마주한 춘향의 얼굴은 수척하였으나 눈빛은 여전히 또렷하였습니다. 오히려 춘향 쪽에서 먼저 심청의 안색을 읽어냈습니다. 무슨 일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소. 심청이 짧게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공양미 30석의 빚, 인당수의 재물. 춘향은 들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살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당수 재물이 되기로 결심한 심청에게 춘향이 건넨 은밀한 거래. 그녀가 마주한 것은 죽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문이었을까요? 반전의 다음 이야기 인당수 투시는 계획된 탈출이었다. 심청이 거상이 된 비결 편에서 이어집니다. 내일 저녁 6시에 곧바로 2부가 시작됩니다.